네, 이번 시간은 심화 과정 여드름 편입니다. 여드름. 여드름. 중장년층에게도 여드름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사암침의학으로 아주 훌륭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자녀분들, 청소년들은 자기가 직접 놓으면 돼요. 네. 최근에 우리 방송은 유튜브와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 트위터가 아니라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의 접근성 때문에 여기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는 사람들의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30분 정도 되는 것은 길다고 중간 보고 그냥 끊어. 그러다가 며칠에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다 또 관심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는 보다 쪼개서 올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0분 미만으로 쪼개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팟빵닷컴에 올린 팟캐스트는 30분이 최대 용량이니까 30분짜리로 이렇게 업로드 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3편으로 자르기도 합니다. 그거 감안해서 봐주세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시간 여드름 특집. 그런데요, 심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여드름 어떻게 치료하면 돼요? 사암침 무슨 요법 쓰면 돼요? 그것은 네, 조금 전 녹화해서 올린 거. 그러니까 자석 4개로 치료할 수 있는 실용편. 네, 예를 들어서 여드름 편을 심화 과정으로 엮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주 후에 가서는 여드름 편이 네, 블랙 헤즈에는 무슨 요법 쓰면 되고요. 화이트 헤즈에는 무슨 요법 쓰면 됩니다. 또 여기 핀플, 뾰루지, 뽀리주형 여드름에는 사암침 요법 어떤 거 쓰시면 되고요. 시스트, 낭포성 여드름은 어떤 요법을 쓰면 됩니다. 이건 실용편에서 다시 정리할 거예요. 간단하게, 초간단.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심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의과학적으로 살펴보는 여드름의 원인들. 그런데요, 여드름은 단지 여기 피부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어요. 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어느 날 몹시 과로를 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몹시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 불러서 술을 좀 평소보다 과하게 마셨어. 그리고 집에 가서 다 토했어. 잠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어글리야. 여기저기 뾰루지, 즉 여드름 막 생겼어. 퍼졌어. 그런 경험 있죠? 그러면 단지 여기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과로했잖아요. 성질나서 술 먹었잖아요. 토했잖아요. 똥물까지 토해냈잖아요. 똥물은 아니지만.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잖아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드름이 났어요. 그러니까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과도 관계가 있고요. 스트레스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드름 어떻게 치료하면 돼요? 이거 실용편에서 정리해 드린다니까. 이번 시리즈에서 다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따로 떼어서 블랙 헤즈 무슨 요법, 화이트 헤즈 무슨 요법 등등 설명드릴 거라니까. 심화 과정에서. 그러나 실용편에서 간단하게 다시 또 요약 정리해 드린다고. 그러나 우리가 의과학적인 지식 없이 사암침을 적용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무조건 실패한다. 용어부터 정리해 봅시다. 이게 블랙 헤즈라는 건 뭐냐면요, 여드름 뽀루지 가운데 핵이 까맣게 검은 깨가 박혀 있는 여드름을 블랙 헤즈형 여드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름이 잡힌 낭포형이나 뽀르지형이 아닌 하얀 참깨가 튀어나와 있는 여드름, 이걸 화이트헤즈라고 합니다. 화이트헤즈. 그리고 뽀르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핀플형이라 하고, 낭포형, 고름이 맺혀 있거나 고름이 터져서 흘러 시스트, 낭포형입니다. 대표적으로 4개가 정리되어 있고요. 더 세분화하게 되면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이제부터 여드름은 왜 생기는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면 사암침 어떠한 요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서의학 논문을 뒤져보면 답이 저절로 나와. 그 중에 하나. 제가 자주 들어가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 심상성 여드름, 프로바이오틱스와 소화기, 뇌, 피부의 연결축, 그리고 여기 미래의 치료법, 요 퀴즈마크 달린 이 부분, Back to the Future,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드름을 풀 네임으로 말하면 심상성 좌창, 한자로 말하면,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심상성 여드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프로바이오틱스. 자, 일단 쉽게 말씀드려서 장내의 유익균, 장내의 유익균과 소화기, 그리고 뇌, 피부를 연결하는 축이 있대요. 자, 요 내용만 딱 봐도 여드름이라는 것은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도 생기는구나. 장내 세균, 균총이 깨져도 생기는구나. 또 뇌와도 관계가 있구나. 그런데 소화기, 뇌, 피부를 연결하는 축이 있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장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혈당 조절, 조직 지질 함량 및 심지어 기분 자체에 영향을 주는 장내 미생물 및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의 능력은 여드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블랙헤즈 무슨 요법 쓰면 돼? 아니, 성질도 급하셔.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자석 4개로 적용하는 실용요법에서 나중에 그것만 따로 또 모아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 이번 편은 패스. 나중에 그거 나오면 그때 그거 보고 치료할래. 실패할 확률 높아요. 왜? 오늘과 같은 지식을 근거로 해야 그게 정확히 적용되기도 해. 증상에 맞는 요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 여기 논문을 단락별로 인용해 봅니다. 만성 피부 상태 및 정신 건강 장애의 병적 상태는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으며, 즉 무엇에? 여드름. 여기선 특히 여드름. 최근에는 전문 정신병학과 신경피부학계가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부 상태는요, 정신건강장애의 병적인 상태에 따라서 악화되기도 하고 또 치료되기도 한다. 그 건강,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서 심상성 여드름은 자주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심리학적 후유증과 관련된 일반적인 피부과 장애입니다. 잘 봐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심상성 여드름은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심리학적 후유증과 관련된
일반적인 피부과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 여드름 환자에서 정신건강장애 점수는 간질, 당뇨병을 포함한 다른 만성 비정신건강상태, 심리학적 문제와 더불어 여드름 환자가 위장장애로 고위험에 처해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어도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요. 위궤양이 있어도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요. 위하수증이 있어도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저산증 환자, 즉 위액의 산도가 옅은 사람에게도 또 여드름이 생길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도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속에 있잖아. 속을 고쳐야 된단 말이야. 이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여드름을 치료하겠어? 아이, 피부에 난 문제잖아. 계속 보십시다. 계속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 13,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드름 환자는 변비, 구취 및 위역류와 같은 위장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복부 백만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드름, 또 지루성 여드름, 그러한 것들이 다른 질환과 연관될 가능성이 37%였다. 13,000명 중에 37%는 단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즉 모낭의 피지와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여드름이 발생한 원인이 37%는 위장장애와 관련이 있더라. 원인이 뭐예요? 위장장애잖아요. 장내 미생물총, 그것과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피부 상태는 연관 관계가 있다. 또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증상이 모두 여드름 발생에 생리학적으로 얽혀 있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back to the future가 나오는데 back to the future. 여기 스톡스와 필스버리는 옛날의 과학자예요. 의학자. 실험적 증거와 임상 일화를 바탕으로 감정적인 상태와 신경 상태에 의해 피부가 영향을 받는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위장 메커니즘을 고려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잘 봐주세요. 요즘에야 옛날과 같이 설날이나 추석날 이때에 온 가족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내려가는 일이 이제 드물지. 드물지는 않구나, 아직까지는. 옛날보단 덜 하단 말이야. 옛날에 무조건 가는 거야, 무조건.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미리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한 휴가철, 즉, 설 명절, 추석 명절에는 오히려 외국 여행 떠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한 동네에 가니까 거의 시족사회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야. 친족이야, 친족. 일가 친척이야. 한때 잘 나가다가 대처해서 사업이 망했어. 그러니까 명절 때 집에 올 때도 친척들 만날 때도 귀가 죽어 있어. 어깨도 쳐져 있고. 얼굴을 보니까 흑빛이야. 흑빛. 사업이 망했는데 왜 피부가 망가져? 사업이 망했는데 왜 망가져? 즉 여기 감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를 바꿔서 왔어.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마티즈 타고 왔는데, 마티즈. 그런데 이번에는 그랜저 타고 왔어.
트렁크에서 선물 바리바리 내려놓는데 이게 기세등등하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인사 다니는데 아우 신수가 후원해졌네 그러거든. 자, 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신 거라니까.